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번 2학기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획해서 올리는 이 영상에는 제가 여태까지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왜 교환학생을 결심했고 그 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다른 문화 아니면 외국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때 인터넷에서 펜팔 친구 사귀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이렇게 다 많이 만들었어요, 친구를. 그래서 막 스네일 메일이라고 실제 우편 주고받고 또 선물도 막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딱 전에 17살 초에 그때 이제 프랑스 펜팔 친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서 비행기 타고 프랑스까지 가서 그 친구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막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부터 아마 조금씩 교환학생에 대한 꿈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가면 무조건 교환학생을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관련 국제협력본부 사이트도 돌아다녀 보고 뭐 후기 엄청 많이 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라를 정하는 거예요. 나라 전에 가고 싶은 도시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유럽을 가고 싶은지 미주를 가고 싶은지 뭐 오세아니아 아니면 아시아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적성에 따라서 장소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신이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2 외국어 뭐 과가 중어중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이런 식으로 어떤 어학 관련된 거일 때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나라로 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럽을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을 택했던 이유가 옛날부터 그냥 미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고 특히 저는 영어 능력 향상에 욕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또 기준이 될 만한 게 이제 도시 아니면 시골 이건데 이제 특히 도시에 많이 살던 친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약간 할 게 없어서 좀 심심해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향이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뉴욕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 뉴요커의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뭔가 평생 서울도 그렇고 좀 복잡하고 그런 도시에 좀 살아갈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자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다고 애리조나가 할 게 없는 도시는 또 아니어서 또 놀 거 다 있어가지고 좀 도시랑 시골 약간 중간 정도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게 선택한 것 같아요. 아직 안 갔지만. 그럼 이제 학교를 정해야 될 텐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과가 있는지를 무조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과 랭킹을 보고 좀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부 안에서도 대기과학이랑 그다음에 경영대 경영학과를 둘 다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두 기상학이랑 경영학이 둘 다 미국에서 좀 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 또 하늘도 되게 예쁘다고 해서 저는 딱 결정하고 바로 1지망만 냈어요. 저희 학교는 3지망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딱 ASU만 이 과정이 2018년 1월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근데 지원하기도 전에 되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구글링에서 막 애리조나 교환 후기 이런 거 찾아보면서 뭐 연세대, 고려대 분들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 파일에 뭐 맛집, 날씨, 학교 생활, 학업, 여가, 여행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꿀팁들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2018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합격하기 전까지 계속 하면서 다행히 갈 수 있어가지고 여기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절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학 성적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학교를 정할 때 그 토플, 토익, 오픽 또는 제2외국어 시험, 델프, 달플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3학년 2학기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2018년 12월에 종강 이후에 바로 접수를 받아서 여름방학에 땄어야 해가지고 그때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내부 선발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받는 학교가 있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 서류가 다 온라인으로만 받아서 저는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뭐뭐가 준비를 했었냐면 일단 이렇게 재정 관련 서류가 있었고 통장 잔고 증명서랑 그다음에 그 재정적 지원 증명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성적 영문 증명서 그다음에 MMR 이거는 이제 옛날에 예방접종 했던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1차 기록이 있었고 2차 기록은 그 엄마 육아 수첩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학교 보건소에 갖다 드려서 이거를 작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되고 또 재정 관련해서는 은행 가서 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학 성적 증명도 있는데 지금 없고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여권 사본 뭐 이런 걸 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저희 학교로 이제 오프라인 소포로 DS2019라고 나중에 비자 발급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랑 이제 입학 허가서를 이렇게 보내줘요. DS2019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2019년 1월부터 4월에 이루어졌고 항공편을 완전히 어셉 된 다음에 사라고 했지만 저는 빨리 사고 싶어서 2019년 4월쯤에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자 얘기를 할 때가 왔는데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일단 신청 절차부터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랑 같이 DS2019 종이를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받으면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수수료를 납부해요. $160인데 192,000원이었던 것 같고 그걸 납부하고 나면 이제 DS160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여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DS2019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주소, 우리 모교 서울대학교 주소, 그 다음에 그 학교 주소 이렇게 다 필요한데 이거 영문 주소로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복사해놓고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넉넉 잡고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하는데. 그래서 작성이 다 되면은 서비스 피라는 걸 납부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국에서 알아보는 비용이래요. 근데 이게 또 $200. 그래서 아까 수수료 합치면 거의 40만 원. 아무튼 되게 비싸요.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이제 다음 할 일이 비자 인터뷰 예약이거든요. 저는 6월 초에 했는데 절차를 밟았는데 예약을 7월 11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7월 초에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냥 7월 11일 오늘로 했는데 네, 10시 15분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 시간은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전, 오후로 나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고 그래서 기다리고 밖에서 한 2-30분 기다리고 올라가서 3-40분 기다리고 이제 처음에 한국인 분께 서류 검사를 받는데 이제 그때 제 DS2019가 사실 맨 처음에 그 AS에서 보내줄 때 제 생일이 잘못 났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잘못 났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애리조나 측에서 다시 보내줬는데 이제 그때 그 새 거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상관없겠지. 학교 설마 그랬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있었는데 그 한국인 분이 이거 사본이라고 그래서 전 이렇게 받았다 했더니 일단은 알고는 있어라. 외국인 분께 다시 인터뷰해라. 영사분께.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30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분들 인터뷰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되게 TMI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외국인 영사분이 미국 영사분 이거 사본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초록 종이를 이게 임시 거절 종이에요. 저는 되게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물론 임시 거절이지만 굉장히 약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딱 그 영사분께서 이거 주시면서 This means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refuse.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에 다시 원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다시 인터뷰를 할 필요는 없고 소포에 싸가지고 보내면은 된다곤 하는데 제가 출국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서 빨리 내일 답장 와야 될 텐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받은 질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공이 뭐냐. 그래서 근데 원래 교환학생들 면접이 굉장히 안 까다로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도 긴장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아까 일어난 일인데 되게 좀 우울했거든요. 되게 좀 그랬는데 이제 한 시간 있으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것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임시 거절 받은 썰 풀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원본을 지참하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장학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장학금에는 교내랑 교외가 있겠죠. 교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대별로 지원해주는 단과대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그다음에 국제협력본부에서 다른 장학금 절차 다 끝난 후에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소득분이랑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는 거였고 또 교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 장학금이 될 텐데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무조건 제가 교환학생 붙으면 선발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할 때 자소서를 굉장히 열심히 진실되게 써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저번 주에 수여식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그날 이렇게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일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1번 영어 최대한 많이 말하기 2번 후회 없이 여행하기 3번 일상 메일 기록, 일기, 유튜브 또는 블로그. 아마 유튜브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올리려고 하고요. 다음에 4번째 선셋 보면서 작사 작곡하기. 5번째 운동 꾸준히 하며 몸매 관리하기. 살이 좀 많이 찔까 봐 많이 걱정되네요. 제발. 6번째 내 물건 잘 챙기기. 한국에서도 약간 좀 덜렁덜렁 돼가지고 많이 잃어버리는데 미국에서는 소매치기도 심하니까 저도 버킷리스트에 아무튼 6가지를 다 지켰는지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 말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게 몸매 관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여식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교환학생이 선발되시게 된다면 정말 추천드려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 교환 가서도 제가 이걸 받으니까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덩달아 제 교환학생도 굉장히 의미가 높아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긍정의 긍정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좀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돼요. 가기 전까지. 저도 지금 그 상태이기도 하고 크게 남은 건 은행이랑 통신일 거예요. 저도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원래 쓰던 농협카드 외에 우리은행 썸카드 수수료 우대가 됐다고 해서 그거랑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마 T모바일 걸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게 6기가 그 다음에 다 쓰면 느린 데이터 그리고 문자 전화 무제한 해가지고 이게 많이 모아올수록 싸지는 거예요. 5명 모아오면 한 달에 32.75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치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도 알아보고 있고 근데 이때 5명 모이면은 그 중에 가장 미국을 늦게 떠날 것 같은 사람을 프라이머리 홀더로 지정하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여권만을 조회한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이러면서 점점 짐도 쌀 준비도 하고 또 여러 후기도 이제는 무조건 후기를 봐야 되는 시기니까 좀 팁도 많이 알아가고 네, 여기까지 저의 교환학생 준비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8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달하고 2일 있으면 바로 출국인데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떤 일상을 제가 살게 될지 되게 얼른 경험하고 싶은데 그때 일상들은 또 거기서 예쁘게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대학생밖에 없는 이 기회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엄청나게 그 교환학생 가고 싶은 욕구를 많이 자극시켜 드릴 테니까 할까 말까 하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교환학생 준비과정 A부터 Z까지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